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 주말 길고 길었던 미 대선 레이스가 종료됐죠. 결과는 바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그려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상승 가도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 의회 상원을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몇 시간 전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죠. 화이자가 코로나에 대한 감염 예방이 90% 이상 예방해주는 백신을 개발했다는 속보가 나옴에 따라 화이자 주식이 16%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1,700포인트 상승한 6% 상승으로 지금 시장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의 갸크 지수까지 7%대 급등을 보임에 따라 오늘의 글로벌 시장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과연 외신들은 어떤 소식 보이고 있을지, 그리고 상품별로 어떤 전략 챙겨가면 좋을지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우리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목요일 날 한 번 또 뵙고 이렇게 월요일장 다시 함께해 주시는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특별히 좀 준비해 주신 전략이 있으실까요? 전략보다는 앞으로 장세에 대한 예상한 장치를 좀 구축을 해왔는데 사실 굉장히 긴장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지만은 2, 3년 전 대비해가지고 이슈 자체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단발성 이슈라든가 어쨌든 이제 돈 푸는 개념, 양적 완화에 대한 재스타트 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랠리성 파동 자체가 언제 스타트업을 끊냐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 내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오늘도 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지금 긴급적으로 이제 미 증시를 보시는 분들이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골드는 지금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미 증시는 날뛰고 있습니다. S&P는 엄청난 상방,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엄청난 하방을 겪다가 다시 한번 랠리 구간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 자체로 이어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확보할 때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안 자체가 있어야 돼요. 대선에 관련해 갖고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선에 대한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의 행보 뭐 이런 내용을 가득하게 담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추가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가 이제 방향성 자체 잡히는 거지, 어중간한 태도, 어중간한 자세에 대한 포커스로는 미 증시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 자체로 야 오늘 매수야, 오늘 앞으로는 한 2주간 매수야 이렇게 확보하기 굉장히 힘든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단기성 파동만 제가 체크하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 고집 부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유동성이. 이제 해외 선물 오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은 이 정도 유동성이 나오는 장세 자체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외 선물에 이제 증거금 제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유동성 대비해 갖고 증거금 자체가 변동성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역대 최고의 증거금을 달성하는 거는 그만큼 장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익비 자체도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서울경제TV 나와서 설명할 때는 손절에 대해서 한 20T, 30T 이렇게 지정해서 결정을 했지만은 지금은 상대 폭 자체로 그때 유동성 대비하고 두세 배 가량 되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폭, 익절에 대한 폭 자체도 굉장히 넓어진 구간이에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 더 하이 리턴으로 돼버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유동성 자체는 저도 처음 경험을 하는 건데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녹아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전략 자체도 굉장히 바뀌겠죠. 뭐 오늘 외신 관련해갖고 자세하게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냐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리스크적인 부분 그리고 상대적인 레버리지 부분 자체를 좀 변동폭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지금 장기적 트레이딩 포지션 자체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급등급락에 나오는 만큼 또 이런 장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 해왕 마스터도 좀 처음 보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코너가 끝나는 말미쯤에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품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골드를 제외한 모든 상품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현재 4.5% 급등해서 3,6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0.8%가량 강세 보이면서 12,1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역시나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폭등해주면서 40달러 선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네, 골드 가격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5% 하락한 1,88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가량 강보합 거래소 움직이면서 1.191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상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슈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에 뽑힌 적이 있는 손성원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가 바이든 후보는 인프라 투자, 소득세 인상, 이민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국 의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에는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바이든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성장률과 또 실업률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을 장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원의 다수당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 주목하는 것도 지금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적어도 2년 동안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을 손상시키는 기업 규제,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여도 경기 회복은 더뎌질 수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미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고점을 새로 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패러데이티드 헤르메스의 필 올랜도 전략가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줄었다면서 이렇게 전망한 건데요. 그는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정치 그리고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앞으로 12개월 내에 3,8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현금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바꾸면서 미국 대형주 중에서 경기 회복으로 수혜를 볼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또 코로나 백신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라든지 또 카지노주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세가 한 30% 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랜도 전략가는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면서 부진을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 기사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이 양적 완화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은 이제 양적 완화를 그만 신경 써야 한다라면서 최근에 1,500억 파운드어치를 투자한 영란은행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영란은행이 경제에 1,500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이런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은 경제에 새로운 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유동성의 공급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시장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지 않은데 기름을 더 넣는다고 해서 차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동성이 충분한 가운데 이 양적 완화를 늘려봤자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시장은 애초부터 제로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권 매입이 무의미하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외신 세 가지 이슈 만나봤는데요.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첫 번째 이슈부터 간단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 부족하다 이럴 거 없이 다 중요한데 첫 번째 외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드노믹스 성패, 미국 상원 누가 잡냐에 따라 달렸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시청자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사실 블루웨이브라고 좀 표현을 하죠. 파란 물결. 이제 상원 자체를 이제 민주당이 잡는다면은 미증시가 폭발을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이 상황 자체가 연출됐을 텐데 그나마 상원에 대한 구도 자체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아직은 미증시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나스닥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모든 종목 자체가 지금 부양 관련해 갖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을 볼 때 이 시황을 봐라, 달러를 볼 때, 골드를 볼 때 이 시황을 봐라, 이 관점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블루웨이브 달성은 내년 1월 이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상원의 다수당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팩트를 좀 먼저 논할게요. 자, 대선은 바이든이 됐고 대통령은, 상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상원이에요. 상하원의 합이 있어야지 부양책 자체를 대규모 패키지로 열 수가 있어요.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금액 자체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블루웨이브만 달성하면은 심하면은 맥스가 이제 3조 달러까지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2.2조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상황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상원의 다수당이 내년 1월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결정이 된다고 팩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두석 자체가 있어요. 두석이 남아 있는데 이게 1월 5일에 결정이 돼요. 1월 5일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인데요. 반반이어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그냥 달성돼 버려요. 그럼 이거 두석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야, 이거
돈 엄청나게 풀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1월 5일이라는 기준 라인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자, 1월 5일 이전에 부양 패키지가 열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이미 저희가 이제 경험 사례가 짧게나마 이루어졌지만은 부양 합의한다고 외신에서 엄청 떠들어댔을 때 9월 초부터, 왜냐면 9월 말일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부양책이 만기였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외신 언론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은. 근데 이 미국 당 싸움 입장에서는 이 부양 패키지 만료랑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합의 자체를 이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어떻게 보면 1월 5일 이전에 부양 합의 자체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게 현명하겠죠. 상황이. 또 딜레이 시킬 거예요. 또 딜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했던 행보를 보면은, 야, 우리 이제 합의점에 근거했어. 공화당도 우리 힘낼게. 하지만 결론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든지 실망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미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 자체가 잡히는 시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말간 어떻게 보면은 당선 확정 소식 자체가 전달이 됐을 텐데,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연출됐다고 오늘 장을 좀 판단하시면 되지, 그 이상에 대한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부양 패키지에 관련해 갖고 결론 도출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수급 자체가 매도세로 내려올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시황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부양 패키지 자체가 어떤 규모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민주당에 대한 이거는 이제 증권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민주당의 선택은 두 가지다. 협상을 어떻게 보면 공화당 쪽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소규모 부양 패키지를 열든가, 아니면은 1월 5일 조지아 투표 이후에 그 다음에 블루웨이브 완성되면은 대규모 패키지를 열든가. 그러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후자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일전에 합의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왼쪽이 상원과 블루웨이브가 완성됐을 때 부양 패키지 규모고, 미완성됐을 때 부양 패키지 규모입니다. 이미 바이든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차이점을 두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 자체가 부양 자체가 2배가 열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달성돼 버리면은 미증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야, 이거 2.2조 그냥 풀어버리겠다 하고서 그때부터 발동이 돼 버립니다. 1월 5일 이후가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단발성 시황, 단발성 이슈에 따라 미증시가 대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매수 매도를 동시에 보는 구간이라고. 야, 해선물하면서 매수 매도 대응이 당연히 동시에 보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양 방향성 자체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방향성을 고집하기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일전에 제가 PMCCF 회사채 매입하자, 매입 운용 개시 딱 했을 때는 매수만 보자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회사채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다 실질적으로 돈을 풀어넣는 거예요. 연준에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PMCCF가. SMCCF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시황이 발동을 해버리면은 미증시는 매수 볼 수밖에 없어요. 야, 앞으로 당분간 매수만 봐야 됩니다 하면서. 근데 지금 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이제 또 나와서 맥코널이 부양합의 좀 힘들다, 우리는 소규모 패키지를 원해.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고 다시 미증시가 좀 급락하는 사태가 펼쳐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블루웨이브에 대한 달성 자체는 1월 5일 이후라는 겁니다.
상원이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 부양에 대한 규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서야 돼요. 상황 자체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미리 얘기 드리지만은 만약에 상원을 미국에서 먹었다. 미국에서 장악을 했다. 이러면은 전 코스피 증시가 그냥 올라가 버려요. 상황이 연출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출이.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은 뭐냐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인데 주식을 보기에는 좀 적합한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좋아요. 시장을 좀 관망할 때죠. 연말까지는 좀 주식 관련해 갖고는 관망하는 시기가 좀 도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미증시가 계속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못 버텨요. 같이 따라 올라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금리 스프레드 관련해서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이제 미국보다 스프레드가 자체가 벌어졌기 때문에 미증시를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이 현상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자체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미 증시도 미국 입장에서도 2023년 이후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점도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한 전략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시기만 따진다면은 내년 1월 이후 주식에 대해서 다시 시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 자체가 굉장히 열렸는데 블루웨이브 달성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1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증시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에 거치지 않았다. 상원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주식시장에 폭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상원이 결정된 내년 1월 이후에 이 증시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별로 시세를 이 전략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그 전에 두 번째 이슈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우리 해영 마스터께서 살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외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 고점 갱신할 거 주식 비중 확대. 뭐 바로 얘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네,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자, 나스닥 차트를 좀 보고 싶은데 잠깐이나마 자, 일본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자, 주식 자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3월 이후에 시장 대비를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3월에 팬데믹 현상 펼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양적 완화 개념이에요. QE라고 좀 표현을 하죠, QE라고. 네, 양적 완화. 근데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 자체가 어떠한 QE를 남겨놓냐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금리 인하, 뭐 채권 매입, 그다음에 채권 매입, 그다음에 뭐 YCC 그리고 헬리콥터 머니, 주식 매입 이렇게 순서상이 있습니다. 근데 유로 관련해 갖고는 맨 마지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마지막입니다. 양적 완화에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유로존, 뭐 BOJ 관련해 갖고 다 썼어요, 이 카드 자체를. 근데 미국의 입장은 아직 채권 매입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채 매입 자체도 PMCCF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개시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회사채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순서상 과정 자체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 증시 자체는 어떤 정책을 새로 푸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책을 이해를 하셔야죠, 정책을. 순서에 대한 정책 자체를. 그리고 이제 부양 정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상황 내에서 신고점 갱신은 너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올라가냐에 대한 초점 자체를 맞춰야죠. 언제 올라가냐. 내년 초부터 다시 한번 화랑을 띨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겠고, 주식 비중 확대돼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이제 금융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타 위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를 좀 염두하고 트레이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활동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집중해야 될 사항은 부양책에 대한 합의. 이 부분이 되면은 주식이 다시 화랑기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알아봤고요. 저희는 상품별 트레이딩 뷰 확인해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로 이동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자, 오늘 골드가 참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화이자가 백신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골드 지수가 갑자기 확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60분봉 차트로만 봐도 장대 음봉이 3개가 나왔어요. 최저는 4.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7%까지 복구를 해준 상태고요. 그래도 여전히 1,900달러 선을 지금 깨트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안전자산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골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도 의견 역시나 주셨습니다. 지금 골드가 1877선에서 딛고 올라오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도 있을까요?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거 일단 매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그냥 당일성입니다. 내일 연동을 짓지 마세요. 이 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매도는. 자,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골드를 급매가 나왔을 때 화이자 소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겠죠.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소적인 측면 자체로 바라보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 자체를 바로 보자마자 캐치를 했어요. 달러 인덱스 자체를. 자, 달러 60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반등이 오지 않는 상황 내에서 골드가 하락이 일으켜졌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차트예요. 달러 선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에 대한 단발성 이슈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옳다고 판단을 해요.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황 자체에 대한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차까지 지금 나온 걸로 외신으로 봤는데 아직 확정 소식이 아니죠. 확정 소식 자체가.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해소 측면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일성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달러 인덱스 그리고 통화 정책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부양 이 규모 자체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지속 여부 자체는 단발성 시황으로 봐야 돼요. 이번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갖고는. 자, 오늘 당일 골드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채널에 대한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어요.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더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진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200틱 이에서 좀 대기를 하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늘 당일 진폭 대비로 봐야 돼요. 진폭 대비로. 그럼 지금 진폭 대비로 봤을 때 1895.0 이 자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최저로 잡혀있는 국면이에요. 채널적인 국면에서 여기까지 대기하세요. 1895 대기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매도 파동에 대한 형성이 됐을 시 고점에 대한 손절 위치값을 잡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급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매도세는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상단에 대해 왼쪽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와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아직 3파에 대한 형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능성 자체는. 그러면 1895 자체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부분, 손익비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변동성이 없는 상황 내에서 골드만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사이즈 자체가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이끌 매도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좀 평가를 드린 거예요. 단발성 이슈라고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단타 트레이딩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19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오늘 매도세 장세는 끝이에요. 추가적으로 매도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국면입니다. 이 정도는 판단하고 계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매도 다시 볼 수 있는 구간 1895.0 이 정도는 체크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널 구성 단가 본다면은 체결이 된다면은 이절 구간 자체도 200티 이상으로 좀 잡아줘야지 손익비 자체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가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95달러 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언제나 손절가를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는 견고한데 골드만 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매도세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895달러 선에서 매수 진입 대응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 바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오늘은 참 다른 S&P나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1%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우리 해왕마스터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왜 관망 의견 주셨나요? 일단은 네. 지금 파동에 대한 랠리가 좀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볼 수가 없겠어요. 지금 제가 단타성 파동으로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파동을 볼 만한 시장 상황이 아니에요. 네, 너무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S&P랑 나스닥이랑 좀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게 다르게 확보가 됩니다. 네. 이제 화이자 관련해 갖고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다르게 평가가 되는데 일단은 중장기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전일 관련해 갖고 나스닥 지수가 상방에 대한 랠리 자체를 펼쳤는데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1번 외신이었죠. 네. 상원을 누가 잡느냐. 12월 말까지 이제 부양 합의 자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연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장세예요. 이거는 이슈가 하나 나오면 바로 터질 거예요. 이슈가 하나 나오면. 왜냐하면 상원 자체가 누가 잡히냐에 따라 지금 부양 합의 자체 규모가 달라지는데 앞으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초점적으로 분위기만 연출된다면 증시 자체가 급락이 나와버려요. 상황이. 자, 근데 이제 일봉상 개념으로 나스닥 자체가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향에 대한 아까 부양에 대한 문제 자체도 있겠지만은 이 연출 자체가 내년 이후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당분간 어떻게 보면 일봉상 박스성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연출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매매 자체가 매수와 매도 구간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상황 자체가 매도와 매수 구간을 동시에 보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다고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미증시 제가 틱 차트로 관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장 자체가 좀 다소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성 파동이죠. 이제 파동에 대한 순서상을 본다면은 지금 파동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서머타임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23시 30분 이후죠. 30분에 이제 미장 개장하고 새벽 시간대에 이제 주거래가 뜰 텐데 보통 이제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파동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장세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파동을 본다면은 상단과 하단에 대한 채널 구성, 추세 자체를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지금 추세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전혀 형성이 안 돼요. 전혀. 그럼 무슨 뜻이냐? 지금 의미가 크게 없다. 의미가 크게 없다.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 확보되더라도 할 말 없는 장이다. 이 정도는 평가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자리값이 한 번 더 있다면은 네.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파동에 대한 단가, 3파에 대한 랠리 형성 가능성 자체가 확 드러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웨이팅 하시고 확실한 파동 단가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단기 파동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자체를 구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동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장세 좀 대기하세요. 제가 매수인지 매도인지는 이따가 좀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파동에 대한 근거 자체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역시나 1,600포인트를 올려 세우면서 29,92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3.8% 증가해서 3,64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1.3% 상승해서 12,04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선물 시장보다는 상승 흐름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내년 이후에 좀 보시면 좋겠다. 우상향 추세에는 접어들었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해양 마스터께서는 관망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지금 개장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관망이신지요? 네, 좀 더 대기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1월 이후라는 관점 자체는요. 네. 여러분들 1월 이후라는 관점 자체는 중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이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한 방향성으로 일관될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이런 포지셔닝을 말씀드리는 거고 트레이딩이야 뭐 단기성인 파동 자체로 대응 자체가 가능하죠. 단기성은 가능한데 이제 오버나잇 포지션을 들고 한 1, 2주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물 대비해서. 근데 지금 장세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 온 상태예요. 안정적인 시황 자체가 연출됐을 때 모두가 매수할 때 개미들도 매수할 때 그때 보시는 게 중장기 파동에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시황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네. 이게 언제 엎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S&P랑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랑 지금 지수가 다른 거는 이제 화이자 관련해 갖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확실한 이슈가 나오면 그때 매수를 확실하게 들어가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개장 이후에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골드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만나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4% 상승해서 3,64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역시 1%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12,18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10% 돌파했습니다. 40.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여전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85% 하락해서 1,876.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91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품별 흐름 만나봤는데요. 골드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오일이 지금 10%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40.9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해양 마스터께서 지난주에 38달러 선 돌파를 하면 42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38달러 터치하고 오늘 40달러 선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얼른 팻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좀 반전이 있죠. 네, 지난주에 42달러까지 올라온다고 하셔서 오늘 그래도 한 고점 부근이 41.33달러거든요. 네.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물론 화이자 관련 이슈가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60분봉으로 제가 이제 37달러가 좀 돌파되면 42까지 접근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지난주 이제 차트 남자님이었나요? 차트 남자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네네. 차트 남자님이 매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고 저도 여기 공감하지만은
다음 날보다 이 차이점을 좀 두었는데 일단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때 37.50이었어요. 근데 둘 다 수치값상으로 동일해서 저도 놀랐는데 중요한 게 이제 최근 이제 미증시 자체가 상방세가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조정 국면을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일봉상 관점으로 이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 자체가 박스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또 42 도달하면은 단가상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냐면은 또 이제 매도를 대기를 해야 돼요, 이때 구간에서는. 이 유가 자체가 급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등할 수가 없어요. 박스형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박스형으로.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3파에 대한 형성이 60분봉상 완성이 될 텐데 이 완성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탈 국면부터 그때부터 매도 보는 거예요. 뭐 이제 이탈 지점은 계속해서 시간상 대비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일봉상 박스 개념이니까 앞으로 이 구간대 자체가 계속 연출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마무리되는 시기 동안 매수와 매도에 대한 반복 형태 뭐 이 정도에 대한 연출 자체가 계속되고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이슈가 없어요. 뭐 바이든이 돼서 에너지주 관련해 갖고 뭐 오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박스성으로 그냥 가는 거지. 저는 이게 어떤 시황이 붙어가지고 오늘 매수세가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박스에서 오를 때 됐으니까 오르는 거다. 그냥 힘 실어주는 거다. 이 정도만 평가하고 있어요. 오펙 관련해서 이제 셰일 관련해서는 내용이 앞으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박스에 대한 연출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놓이는 거고 오펙 관련해서 감산 소식이 계속적으로 연출되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감산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산 안 하면 다 죽자고 하는 행동인데 오펙 내에서 그런 연출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반복 형태 구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평가했고 일전에 33달러 접근했을 때 37달러 이탈을 보자 이런 거는 단기에 대한 이탈 자체는 이루어야지 그때부터 재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런 진폭밖에 안 돼요. 37에서 42 구간 여러분들. 이건 한번 볼 수 있었던 단가였죠. 확실히. 근데 너무 이제 긴급하게 하루 파동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겠는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급이 언제 밀려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 되는 거는 야 지금 미증시 이제 유가 다시 한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계속적으로 상방 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매도세 들어가요. 또 시간 잡다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야 이러다 유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최고점 대비해 갖고 45달러까지 열려 있으니까 일단 익절에 대한 37달러 접근하신 분들은 42까지는 보시면 되고 42부터는 이제 무포 대응이에요. 어디까지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60분봉에서 파동에 대한 체크 구간이 들어가고 나서 이탈 지점부터 재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유가 관련해서 시황이 없거든요. 달러 관련해서는 돈 푸는 개념이 있지. 미증시 관련해서도 돈 푸는 개념이 있지. 회사채도 있고. 근데 유가는 없어요. 아무것도. 상황 자체가. 수요 공급 자체를 수급 조절할 만한 시황 자체가 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발생한 다음부터 수요도 급감했을 뿐더러 공급 자체도 급감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격에 대한 균형은 유지를 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전에 대응했었던 시황 전략 자체는 야 이제 공급적인 부분 자체가 엄청 늘어날 거야, 줄어날 거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방향성 자체가 잡히는 건데 지금은 어떤 한 측면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에 대한 양 방향 측면 자체가 그냥 가격에 대한 랠리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예를 들면서 만약에 백신 개발됐다. 그럼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회복되지 않을까? 뭐 공급도 살아나겠죠. 공장이 그냥 가동돼 버리면은 이제 유가 관련해서 생산성도 늘어나는데 셰일도 다시 살아날 텐데. 그러면은 유가 관련해 갖고는 가장 안정된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가격 형성에 대한 요인이니까 수요 공급은 기본적으로.
다른 예시로 좀 들자면은 올 한 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석영 관련해 갖고 나오지 않는 상황 내에서 유가가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예시로 들면은 여러분들 유가가 이때 폭락을 했었던 거는 갑작스럽게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가 돌변했기 때문이죠. 돌변했어요. 우리 이제 감산 안 해. 그거 다 엎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그냥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다 매도세 던지는 겁니다.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사태가 발생해 갖고 심지어 이때 월물 자체가 바다에 동동 떠다니는 사태까지 펼쳐졌어요.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는 거죠. 상황이. 이 월물 자체가 이제 실물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가버리니까 야 우리 돈 줄게 제발 가져가줘. 근데 저장고가 없어.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펼쳐졌는데 이때 마이너스를 갔었던 이유 자체는 공급적인 측면 자체가 완전히 이제 감산을 안 하겠다고 져버리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줄매도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항복선을 하잖아요. 이때 마이너스 유가가 딱 갔을 때 오펙이 항복선을 해버립니다. 야, 우리가 잘못했다. 감산 다시 할게. 그러니까 다시 회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연출 자체가. 근데 이때 방향성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매도였어요. 다시 이제 회복할게. 그때 매수입니다. 왜냐 공급을 다시 늘린다, 줄인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뭐가 다르냐? 수요도 줄어들었잖아요.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든 측면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한 방향성을 일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박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로 딱 슈팅이 나오는 그 장세 연출이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45달러에서 35달러 레인지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두리장이 열릴 거예요. 그럼 45달러 달성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파동에 대한 이탈 관점 형성됐을 때 야 오늘부터 매도 관점이야. 또 35까지 열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단가는 37달러에서 42까지 보는 구간이고 우리가 고점 대비해 갖고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이런 진폭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진폭을 딱 추세 자체 열릴 때 그때 파동만 먹고 그 다음에 또 웨이팅 들어가고 그리고 시황 체크하면서 유가 관련해서 한 측면이 발생하는 시황이 계속 연출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체크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유가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관망된 이유는 포지셔닝 자체가 구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41달러 오늘 고점 대비해 갖고 41.33 달성했는데 12월물 기준으로 더 추가적으로 장세는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늘 당일성 이제 포지셔닝 구축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평가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성 매도 보실 분들은 한 차례 체크 들어가시려면은 40.15 위치값에서 매수 한 차례 포지셔닝은 달성 가능합니다. 딱 상하방 채널 열렸죠. 네, 상하방 채널. 그러면 40.15, 40.25 이 사이에 대한 매수 구간 자체 확보되고 손절이 가장 짧은 구간이니까 이때까지 웨이팅 하셨다가 그때 재매수 반등 한 차례 단타성으로는 노려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OL에대해서도 자세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40.15에서 25달러 선에서 매수 관점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7달러와 42달러 선에서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42달러 선을 돌파를 하면 그때는 이제 45달러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45달러 선을 이탈하면 다시 매도 관점으로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포지션 대응을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오일이 너무 급등세가 좋고 또 힘이 좋기 때문에 한번 40.15달러 선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 외에도 이렇게 해왕마스터의 상품별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또 내일장부터 상품별로 다양한 시황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